42년간 믿고 의지해온 남편이 두 집 살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딸아이가 보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주부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일이 일어났거든요. 결혼한 지 벌써 42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맞선으로 만나서 1년 연애 후에 결혼했어요. 그때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었고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효자 남편을 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고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는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마트에서 계산대도 보고 청소일도 했어요.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야근이 많다고 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회식도 잦았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집에 가져다주는 돈은 적었지만 남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시부모님 챙기는 것도 제가 다 했습니다. 명절 때 음식 준비, 생신 때 선물,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까지.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 대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문제였어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집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해주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아이들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타박하기 일쑤였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의 구두쇠 성격도 점점 심해졌어요. 아이들 옷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워했고 제가 머리 한번 하러 가는 것도 돈 낭비라고 했습니다.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원래 그런 성격인가 보다 하고 체념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한 이상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만은 잘 키워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딸은 올해 대학교 3학년이에요. 다행히 두 아이 모두 착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특히 딸은 엄마가 고생한다는 걸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도 벌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줘요. 그런 딸이 지난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유럽 여행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돈 낭비라고 펄펄 뛰었지만 저는 딸이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해서 적극 지지해줬어요. 제가 몰래 용돈도 좀 보태줬고요. 딸은 친구들과 함께 2주 동안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매일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여행 막바지에 딸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아빠가 여기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은 그때 중국 출장 중이었는데 딸이 유럽에서 아빠를 봤다니요? 딸이 보낸 사진을 보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에서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마치 신혼부부처럼. 딸은 너무 놀라서 몰래 따라가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대요.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딸이 한국에 돌아와서 저한테 모든 걸 털어놨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2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딸을 통해 알게 되다니. 딸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워.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다른 여자랑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다니.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일단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눈 감고 넘어갔던 일들이 갑자기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워낙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이라 쉽지 않았지만 딸이 도와줘서 겨우 뚫을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발견한 것들. 정말 끔찍했습니다. 수년간의 불륜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카톡 대화, 사진들, 계좌 이체 내역까지. 상대방은 남편 회사 동료인 김모 씨였습니다. 남편보다 15살 어린 여자예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남편과는 무려 15년 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매달 얼마씩 돈을 보내주고 있었고 명품백이며 보석이며 온갖 선물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사 갈 때는 전세금까지 대줬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여행 비용이었어요. 유럽 여행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제주도까지. 1년에 몇 번씩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수백만 원씩 쓰고 있었고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돈이 없다고 할 때마다 시부모님 용돈, 회사 경조사비, 친구들과의 술값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다른 여자한테 갖다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15년 동안 그 여자한테 쓴 돈이 대략 2억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이면 우리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었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안 해도 됐을 텐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42년간 바보처럼 속아 살았다는 생각에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딸도 엄청 화가 났어요. 엄마 이대로 넘어갈 거야? 아빠가 그렇게 하고도 멀쩡하게 살게 둘 거야? 저는 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42년간 속고 산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조용히 넘어가면 저는 정말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딸이 찍은 해외여행 사진들, 남편 휴대폰에서 찾은 대화 내용들, 계좌 이체 내역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에게도 의뢰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만남을 더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요. 탐정은 일주일 만에 엄청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평일 저녁과 주말에 만나는 장소, 함께 다니는 모텔, 심지어 그 여자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대자보 붙이자. 아빠 회사 앞에 크게 써서 붙이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딸과 함께 밤새 대자보를 만들었습니다. A1 용지에 크게 15년간 바람피운 불륜남을 고발합니다. 라고 제목을 달고 그 밑에 증거 사진들과 상세한 불륜 경위를 적었어요. 그리고 전단지도 인쇄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들한테 나눠줄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당일이 되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욕하면 어떡하나 걱정이었어요. 너무 고맙게도 엄마 마음 힘들 거 알고 우리 딸과 아들이 자기들끼리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출근한 후에 딸과 아들이 함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회사 정문 바로 앞 벽에 대자보를 붙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출근하는 직원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딸이 말해주기를 사람들 반응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다들 놀라면서도 전단지를 받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이 사람 재무팀 김 부장님 아니야?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고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1시간 정도 있으니까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대자보를 뜯어내려고 했다더군요. 이게 뭐야? 너네 미쳤어? 왜 이런 짓을 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딸이 앞으로 나서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평소에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인데 그날은 다른 사람 같았다고 아들이 얘기해줬어요. 아빠 정말 역겹다.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뼈 빠지게 돈 버는 동안 이 여자랑 해외여행 다니면서 재밌었어? 젊은 여자랑 바람피니까 좋아? 남편이 당황해서 야, 너는 빠져.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른? 처자식 다 내버리고 바람 피운 게 어른이야? 그리고 아줌마 15년 동안 유부남한테 얻어먹고 살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당신이 술집 여자랑 다를 게 뭐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딸 아이의 평소 성격을 아는 저로서는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가 느껴져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를 지킨다고 하고 있는지.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나 봐요. 임원들이 나와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직원들이 다 알아버린 상태니까요. 아이들은 오전에 나갔다가 점심이 되기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본인들도 많이 놀라고 화났을 텐데 엄마의 복수를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서준 아이들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도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당당해지세요. 맞아요. 우리를 먼저 배신하건 아빠예요. 우리 때문에 아빠를 감싸거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는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동안 바보처럼 속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꿈도 꾸지 마.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어요.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장 내 불륜이 문제가 된 것도 있고 무엇보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로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재판 결과는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재산의 70%를 가져갈 수 있게 됐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다른 여자한테 쓴 돈도 다 받아낼 수 있게 됐고요. 남편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좌천됐고 동네에서도 유명해져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대요. 그 여자도 회사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고요. 지금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받은 재산분할금으로 조그만 카페를 차렸어요. 딸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아들도 가끔 와서 일손을 도와줘요. 몇십 년을 바보처럼 살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딸이 우연히 해외에서 아빠를 보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딸한테는 정말 고마워요. 처음에는 엄마한테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속고 사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다고. 정말 기특한 딸이에요. 지금도 가끔 지나간 세월이 아깝고 서러워요. 20대의 청춘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아서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시간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앞만 보고 살려고 해요. 63세라는 나이가 늦은 것 같지만 요즘 세상에 63세면 아직 젊은 축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도 좋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카페 일도 재미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메뉴 개발하는 것도 즐거워요. 가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주머니들이 와서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드려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았으면 용기 내세요. 속고 사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동안 남편과 시댁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거예요.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